아이고. 안녕하세요. 영국 달팽이입니다. 저는 잠깐 밖에 뛰어갔다 오는 바람에 좀 숨이 찹니다. 잠깐 쉬는 시간이 있는데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전해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켰습니다. 양육습관, 우리 양육기술 워크숍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4차 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질문 주신 것들 중에 제가 예전에 상담하면서 다른 분께 드렸던 생각도, 그 말씀 나눴던 이야기도 생각이 나서 좀 전해드리려고요. 이번에 워크숍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 해드렸죠. 우리가 아이들 가르치는데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까지가 있어요. 그죠? 근데 산수, 어릴 때 초등학교 때 하는 이 산수를 가르치는 게 쉬운 경우가 있고, 중고등학생 돼서 뭐 함수라든지 고등학생 돼서 미적분 가르치는 게 훨씬 쉬운 사람, 이렇게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들과 소통하는 게 편한 분들이 있고요, 어른들과 소통하는 게 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덜 자란 두뇌의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게 힘든 사람이 있고, 다 자란 두뇌지만 그래서 또 고집이 생겨서 또 소통하기가 힘들다,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부모가 되었어요. 부모가 되었으니까 이 아이랑 계속 소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힘들죠. 나는 어른들하고 차분하게 얘기하는 건 되는데요, 이 몸이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우리 심리치료사들이 다 알고 있는, 아이들은 몸으로 살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몸으로 표현하는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게 너무 힘드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아이가 다 자랄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시는데요. 그렇게 기다리기만 하시기에는 세월이 너무 길죠. 너무 길고, 그리고 우리의 시간도, 그 다음에 아이들의 시간도 그렇게 정처 없이 흘러가기만 하는 동안에 서로가 좀 힘들어집니다. 어머님 중에 이런 어머님 계셨어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정말 차분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요, 적어도 10살 이전, 그리고 특히 초기 5년 동안은 여자 남자 구별 없이 아이들, 우리 인간들, 우리도 그랬죠. 우리들은 몸으로 뛰어놀면서 지내요. 몸으로 뛰어노는 게 두뇌 발달과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하고, 연결이 아니라 거의 두뇌 발달은 신체 발달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첫 7년 동안 인간의 성장과 발달이죠. 그래서 두뇌 발달을 위해서도 몸을 움직이고 싶어 하는데, 이 몸을 움직이고 이렇게 활동성이 좋은 아이를 대하기가 너무 버거우신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께서는 정말 차분히 조용히 책 읽고 이런 거 정말 좋아하시고, 그래서 이야기 나누는 거 정말 잘하셔요. 논리적으로 천천히 설명하시는 거 너무 잘하시는데, 이 계속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쫓아다니면서 반응해 주기가 너무 어려우신 거죠. 그래서 제게 이러셨어요. 빨리 아이가 사춘기에 돌입해서 중고등학생이 돼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봐도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정말 조용히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저도 좀 안타까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들은 아이들의 방향대로 그렇게 생존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몸에 내재되어 있는 거죠. 진화론적으로 봐도 계속 인간은 어릴 때 좀 뛰어놀아야 되는가 봐요. 그래야지 우리가 성장을 하나 봅니다. 자, 그러면 나의 기질, 나의 성향이 있고 아이의 성향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냥 놔두고 시간을 기다리기에는 우리 서로 너무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눈높이를 맞추는 것. 내가 조금 올라가고 올라간 아이가 조금 내려오고, 이렇게 서로 에너지가 높은 아이, 에너지가 차분한 사람, 이렇게 조금 올라가고 조금 내려가고, 이렇게 좀 간격을 낮추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한 발씩 조금은 물러서야 하는 게 있죠. 근데 그 물러서는 것도 아이들은 배워야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양육기술, 양육습관 워크숍에 오시는 분들은 아이랑 노는 거, 놀이성이 굉장히 좋으신 분, 그리고 놀이성이 차분하고 조용하신 분, 그리고 힘이 넘치셔서 뭐 뛰어노는 거 되게 잘하시는 분, 나는 힘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 전부 다 다릅니다. 전부 다 다른 분들이 오셔서 하는 것은 이런 아이의 성장 발달에 관해서 좀 알고 가시는 거예요. 알고 가시는 거라서 그 아는 방향대로 조금씩 움직이는 거,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배워가시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끼리 계속 한 공간에 오래 살아야 된다면 가장 현명한 방법은 서로의 눈높이를 좀 빨리 알아차리고 조금씩이라도 변화를 이끄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른의 몸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어린 아이의 시절을 다 겪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안 나죠.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어른들의 삶을 지금 살아내느라 그 생활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의 세상, 아이들의 발달 단계 이런 데다가 눈높이 맞추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씩은 배우고 연습을 하셔야 하긴 합니다. 그래서 워크숍에 오셔서 아이들 대하는 방법 여러 경우들을 들으시고요. 그 경우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수업 받으실 때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부담이 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조금씩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예시들이 있는 것 그 사이에 이 간극을 좁히시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배움을 하시려면 지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양육습관, 양육기술 워크숍을 할 때 여러분들께 우리는 부모가 되었으니까 이것도 해야 됩니다. 이것도 못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어쩔 겁니까?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셔야 합니다. 뭐 이렇게 강력히 얘기만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내용들은 이미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스스로 밤마다 스스로 낮이고 밤이고 다 생각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마도 지지인지도 몰라요. 지지가 훨씬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육습관에 오시면 기술 배우러 오셨는데 자꾸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힐링 받는 것 같아요. 자꾸 위로받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자꾸 적당히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되나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딱 알고 계신 부분 70%만 하겠다 이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70%만 하겠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나머지 30%는 이 아이가 채워나갈 거예요. 정말 삶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진짜 세상은 모든 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좌절 그리고 실망감 그리고 가끔은 분노 이런 모든 감정들을 그대로 경험하고 그 감정들을 그대로 지니고 있어보는 그 과정도 경험이고 배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0% 아이가 원하는 모든 것을 100% 그렇게 맞춰주면요. 엄마 아빠가 없는 바깥의 삶에 나오면 힘들어져요. 그렇게 100% 모든 걸 해주던 가족들의 울타리에서 벗어나면 너무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100% 아니고 70%만 채우셔도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70%만 채우겠다. 교육을 받는 내용도 나는 70%만 기억하겠다. 나머지 30%는요. 다음번 재수강, 다음번 재수강. 저는 재수강을 무료로 열어드렸잖아요. 왜냐면 배우셨는데 그게 사라지는 게 무엇보다 아쉬워요. 모르셨으면 모를까 이미 배우셨는데 그게 사라질 수 있고 사라지는 게 아깝기 때문에 다시 오셔서 기억해내시고 다시 오셔서 기억해내시고 그래서 재수강 하실 때는 항상 이전 수업에서 들으셨던 거 나머지만 계속 기억하게 되잖아요. 학습의 방향이 그렇죠. 내가 모르는 것만 계속 배우게 되니까요. 그래서 처음 저하고 수업하실 때는 정말 50%만 알아가셔도 충분합니다.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재수강 때 10% 채우시고 20% 채우시고 그러시면서 결론은 70% 80%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정말 괜찮은 어른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늘 내가 무엇을 이것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조금 나중으로 좀 미루고 좀 기다리자 이런 마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업 오시면 제가 반드시 요것에 집중을 꼭 하세요 이렇게 탁탁 알려드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우선순위로 생각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좀 나중으로 미루셔도 됩니다. 우리 각자의 에너지에 맞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정도가 무엇인가 이것을 물어봐 가면서 학습으로 우리를 계속 밀고 당기고 해야 되는 거죠. 그 밀고 당기는 거 제가 좀 도와드리고 있는 중이고요. 자, 그래서 아이들하고 눈높이 하는 거 좀 어렵습니다. 초등학생 산수 가르치는 게 쉬운 분들도 있고 미적분 가르치는 거는 너무 지루해 이러신 분들도 있고 미적분 가르치는 거 너무 좋은데 산수는 못 가르치겠어. 더하기 빼기를 어떻게 가르쳐? 그럼 그렇게 하는 거지.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어린아이랑 다루는 게 몸으로 놀아주는 게 굉장히 쉬운 분이 있는가 하면 조곤조곤 이렇게 차분히 설명하는 게 좋은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 공간을 좁히는 방향으로 조금씩만 연습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연결되는 그 공간으로 계속 조금씩 오셔서 이렇게 딱 연결돼서 이렇게 결합되시면 좋거든요. 자, 그런 과정을 하는 거니까 너무 내가 가야 될 방향에 있어서 너무 부담을 가지지 마세요. 내가 가야 될 방향이 뭔지 나는 알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아주 좋은 길을 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방향은 기억하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고 내가 못하는 게 뭔가 그러면 못하는 것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결합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걸 고민하시는 시간을 조금 더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위로 그리고 지지를 받으셔야지 알고 있는 방향으로 가실 힘이 있습니다. 지지 받으시는 거 그거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지를 받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를 지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제가 나중에 차차 알려드리죠.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지지를 꼭 받아야 좋은 것도 있지만 스스로를 지지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지를 받고 정말 좋은 그 타인이 언제나 그 시간과 공간에 존재해주지 않는 경우, 그렇죠? 그래서 아무도 지금 시간을 못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나 자신이 나를 지지해주는 그 방법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사실 타인의 지지보다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의 지지, 나를 지지하는 방법을 배우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나 자신을 지지하는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후, 아이고 오늘도 노력했네. 아휴, 쉽지 않았어. 이거 쉽지 않았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알고 있으면 아이고 뭐 천천히 가도 그게 뭐 잘못된 거야. 천천히 갈 수도 있지. 아이고 힘든 마음 오늘도 잘했다. 요렇게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딱 2분, 3분만 하셔도 아주 개운해집니다. 이렇게 시작하시는 걸로 해서 자신을 지지하는 여러 많은 방법들 여기저기서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 천천히 부드럽게 나 자신과 연결되고 이해하는 시간, 그리고 내 주변에 내가 아끼는 사람들과 연결되고 이해하는 시간, 이해받는 시간, 그 모든 시간들이 주어지는 그런 틈틈이 생기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달팽이였습니다.